시간여행을 믿으시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메시지는 남길 수 있죠? 요즘 미래의 저에게 가끔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다이어리에 일주일 후 혹은 몇 달 후 날짜에 제가 저한테 간단한 격려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 날짜가 됐을 때 다이어리를 열어서 우연히 보게 되죠.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보기로 할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이 무렵 그리스에는 100여 개의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으며 뒷날 서양 문화의 터전이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건장한 체구에 이마는 약간 벗겨지고 눈은 툭 튀어나왔다. 또 코는 크고 넓적했으며 양쪽 볼은 늘어졌다. 소년 시절의 소크라테스는 마치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걸었는데 아이들은 소크라테스를 볼 때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며 실레누스야 어디 가니?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놀렸다. 실레누스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산과 들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괴상하게 생긴 늙은이였다. 소크라테스는 아이들이 마구 놀려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걸어가면서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에만 골똘했다. 소크라테스는 18세가 되자 그리스의 현자로 알려진 아르케라우스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아르케라우스는 소크라테스가 평범한 소년이 아님을 깨닫고 그를 가르치는 대신 말벗이 되어주겠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아르케라우스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아르케라우스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고방식과 지혜, 겸손함에 감탄했다. 25살의 청년이 된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놀랄 만큼 쌓였으며 체구까지 늠름해 아주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인간을 연구하다. 그 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알고 또 그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사람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연구하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을 채웠다. 소크라테스는 또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과도 사귀어보고 욕심이 죄를 부른다는 사실도 느꼈다. 소크라테스는 게으르고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문답식으로 대화하면서 부드럽게 깨우쳐 주었다.
너 자신을 알라. 아테네는 이른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많았다. 소피스트란 그리스어로 지자, 현인의 뜻으로 기원전 5세기경에 주로 아테네의 자유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학예, 변론수를 가르치던 사람들을 말한다. 소피스트 중에는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스 등이 유명한데 후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변론수를 나쁘게 이용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궤변가를 뜻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이 무렵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이기도 한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을 찾아가서 기울어가는 아테네인의 정신을 깨우쳐 일으킬 현인이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은 오직 소크라테스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카이레폰은 너무 기뻐하며 곧 아테네로 달려와 소크라테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고 또 아테네에는 자기보다 훌륭한 정치인, 예술가들이 많은데 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기쁘기보다도 커다란 의문에 쌓여 이 의문을 풀어보려고 유명한 정치가, 문학가, 예술가 등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만나본 뒤에 모두가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안고 말았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크게 깨달은 것은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현명하다는 사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 보았으나 다른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그 즉시 아테네를 떠난 소크라테스는 델포이로 들어가는 입구에 쓰인 글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 글귀를 보고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아테네 백성들은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깨우치기로 결심하고 교만과 부패와 명예와 권력과 사치와 허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알라고 서슴지 않고 충고했다. 소크라테스는 51세에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처음부터 악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의 아내인 크산티페는 결혼 후의 가정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바가지를 자주 긁었고 또 자신의 성미를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다. 하루는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제자가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독배를 들다. 아테네의 정치가나 귀족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고 사회가 불안해져 나라는 차차 기울어졌다. 못난 사람들은 잘난 척했고 무식한 사람들도 아는 척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인간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꾸짖음을 당한 인간들은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미처 꾸짖음을 당하지 않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소크라테스를 피했다.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청년들은 정치가들이나 귀족들을 욕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소크라테스를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대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소크라테스가 나타난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원전 399년 봄에 아테네의 법정에 소크라테스를 고소했다. 시인 엘레투스와 정치가 애니투스 및 연설가 리우콘 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쓰여 있었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다이모니온이라는 신령적인 것을 만들어서 국가의 신을 모독했다. 둘째, 청년들을 부추겨 헛된 생각을 가르친다. 고소인 세 사람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는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떳떳하게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신정을 지키는 관리인 에우티우프론을 만나 명랑하게 대화를 나누며 법정에 도착했다. 이윽고 재판이 시작되어 고소인들이 고소한 까닭을 밝히자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재판을 받는 소크라테스는 이 기회에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으나 나를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들에 의해 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그 까닭은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진술이 끝나고 배심원들의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280대 220표로 유죄 판결에 이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을 지켜보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엉터리 재판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바꿀 수가 없었다. 이날의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은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24시간 안에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소크라테스만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아테네인들은 해마다 델로스 섬에 배를 보내 아폴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배가 아테네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내려진 때가 마침 배가 떠난 뒤였다. 71세의 소크라테스는 한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모든 준비를 해놓았으니 어두워지면 탈옥하라고 권했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대들의 성의는 고마우나 탈옥하지 않겠네. 법은 곧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나더러 그 법을 어찌 어기라는 것인가? 나는 법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야. 플라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의 담담한 표정을 본 플라톤은 더 이상 탈옥을 권하지 않았다. 기원전 399년 봄날 저녁 소크라테스는 친구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약을 마시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 5월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플라톤이 태어났을 무렵에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인 코드로스의 후손이었는데 플라톤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다. 플라톤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7세에 군대에 들어가서 19세에 제대한 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플라톤은 자신이 쓴 작품을 가지고 디오니소스 극장을 찾아가던 중에 허름한 옷을 입은 소크라테스가 맨발로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군중 등을 향해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감동을 받고 자신이 고생해서 쓴 희곡의 원고를 미련 없이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간청하자 소크라테스는 그의 사람됨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플라톤은 9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플라톤이 38세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가 그를 시기하여 없애려는 무리들에 의해 아무 죄도 없이 고소당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에 플라톤은 어떻게 해서라도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가 탈옥을 권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자 정치에 대한 실망을 안고 철학만 연구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플라톤은 이때부터 철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스승이었던 세상을 떠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펴내려고 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에 정치가들은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항상 무엇에 쫓기는 듯한 불안에 사로잡힌 끝에 아테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메가라로 떠나면서부터 그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긴 여행은 시작됐다. 메가라에서 몇 해를 보낸 플라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카레나이카 지방의 고대 도시 퀴레네로 가서 수학자와 철학자들을 만났으며 이어 이탈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녔다. 플라톤은 여행 중에도 열심히 글을 썼고 그 뒤에도 계속 글을 써서 모두 30권 이상의 책을 펴냈는데 거의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것들이었다. 아카데메이아의 설립.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국력이 쇠약해진 것을 한탄했다. 플라톤은 강둑을 거닐며 아테네에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함을 느끼고 곧 숲속의 땅을 사서 아카데메이아를 세웠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대학과 같다. 플라톤은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한편 자신도 철학을 연구했다. 아카메데이아에 들어온 학생은 수업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플라톤의 사업을 도왔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 모르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아카데메이아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져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이 있을 정도였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18세 때에 그리스에서 유학하여 아카데메이아에 입학했으며 플라톤의 수제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글 쓰는 일과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했다.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가 왕이 되어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항상 꿈꿔왔다. 그런 플라톤의 생각이 44세에 쓴 국가론에 담겨져 있다. 플라톤은 기원전 347년에 글을 쓰다가 펜을 쥔 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플라톤이 남긴 저서로는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트, 향연 등이 있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철학자. 그는 삼파술로 유명하죠. 대화의 상대가 주제의 해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에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성공의 첫걸음이 시작이라면 마지막 단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은 곧 포기할 때까지 패배는 없다라는 거죠. 멋지죠? Y뉴스 외전 1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네요.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우리 과일 많이 드세요. 16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